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을 추려서 같이 생각해보고 읽는 시간. 먼저 국제경제 뉴스부터 생각해볼까요? 식당, 선술집, 여관, 줄줄이 폐업. 길거리 경제 무너진다. 네, 일본의 경제 관련된 얘기인데 오랜만에 일본에 대한 특별한 감정 때문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혹시 무관심한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지난 2일 일본 직장인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신바시 지역의 저가 덮밥 체인점 요시노야가 영업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분간 운영을 중지한다는 안내문이 점포 앞에 써붙였는데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7,000원의 소고기 덮밥 메뉴가 그 주 메뉴인데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일본 직장인들과 서민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일본 요시업계의 대형 프랜차이즈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3,000개 점포 가운데 5%인 150개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 직원과 알바생 일자리가 일거에 사라지는 결과죠. 여타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여 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거느린 고로와이드는 전체 점포의 10% 가까이 되는 196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고, 이자카와 프랜차이즈 치무니는 72개 점포를, 역시 같은 프랜차이즈의 와타미도 전체 점포의 10%가 넘는 65개 점포를 폐쇄하게 했다. 패밀리 레스토랑 조이풀 역시 전망이 서지한다고 200개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민들이 즐겨 찾는 중저가 식당들이거든요. 일본의 길거리 경제에 서민 경제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 정도면 몇 개의 그 소규모 점포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들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 점포들도 마찬가지겠죠. 100년 이상 가업을 승계해온 노포, 오래된 식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월 초에는 450년 역사의 그 전통 여가인 지가야 코젠이라는 건물 앞에 45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남긴 채 폐업에 들어섰고요. 152년 정통 긴자의 유명 도시락집 벤마스 역시 코로나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식당들이 이렇게 어려우면서 문을 닫는 것들은 자영업자, 그다음에 자본력이 있는 프랜차이즈들,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들도 역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길거리 소규모 점포들이 먼저 타격을 받겠죠. 상황은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5일 긴급사태 선언 전면 해제, 본격 영업에 나섰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쿄도를 비롯해서 광역 지자체들이 또다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어두운 상황이죠. 도쿄는 3일부터 31일까지 10시를 넘기지 말아라. 밤 10시 전에 영업을 마쳐라. 오사카는 5명 이상 회업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주문할 정도로 이렇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방법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난 5월 기준으로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차지하는 그 취업자 수가 315만 명인데 전체 일본 취업자의 5%.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더 문제죠. 굉장히 불안한 일자리들에 먼저 충격을 받는 일본 경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 보는 코로나 이후 경제, 엉클제의 원포인트 코칭은 이 자영업의 붕괴라는 게 조금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생산과 소비의 자본주의 경제, 생산의 주체인 기업, 그중에서 작은 기업인 자영업자들, 또 서비스 중심의 자영업자들, 경제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이게 한계를 드러냈다는 말은 일본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뭔가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든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자영업의 붕괴 과정을 보면 창업 후의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낮지만 성공 후 지속적으로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거쳐오기가 더 어려운. 하지만 일본은 뭔가 한 거 하나를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 하는 걸로 참 유명하잖아요. 장인 정신으로 대를 잇는 뭐 가업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위기 때 코로나 위기 때 반응이 일시적인 위기인지 위기의 장기화 폐업으로 가는 그 후자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화될수록 기존 자영업의 붕괴,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 비대면과 양극화 시대를 드러내는 그런 코로나 경제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경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남 한강병 50층 아파트 생긴다. 바뀌는 서울 스카이라인.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초유의 관심사죠. 한국 경제에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 뭐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일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굉장히 많은 13만 2천 가구라는 뭐 주택 수를 확대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첫 번째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조합의 공공 분야가 참여해 가지고 주택 등을 기부 체납받으면 용적률을 올려줘 가지고 더 많이 짓게 해주는 대신 50층까지 더 많이 짓게 해주는 대신 일부를 기부 체납받겠다. 공공주택으로 조금 기부를 받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35층까지 묶여있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올리면서 좀 더 많이 짓는 대신 일부를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협조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물량으로 더 많이 지면서 약간의 혜택을 보겠다. 뭐 재건축 조합들이 참여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반응을 두고 봐야 되겠죠. 뉴타운 해제 지역도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여기서도 한 2만 가구. 그다음에 신규 부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비롯해 가지고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뭐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3만 3천 가구 분양. 뭐 그다음에 3기 신도시 그다음에 사전 청약 물량도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2배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용적률 조정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짓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제목을 50층의 스카이라인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가 직접 필요한 주택, 그러니까 3, 40대 뭐 그다음에 청년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 이러는데 뭐 투기 수요를 그다음에 시장 교란 행위를 확실하게 단속하겠다 뭐 이런 당정의 강한 발표들도 있었는데 글쎄요 뭐 이런 공급 물량보다도 이런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기부 체납 받는 이런 방식이 좀 특이한 방식이긴 한데 뭐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정부 뭐 이런 지자체들의 협조가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조금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뭐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죠. 시민들의 반응은 50층까지 올라가면 용적률 올라간다는 말은 햇빛 못 보는 집이 더 많아지는데 일조권 규정은 그대로 주고 이거 뭐 되는 거냐? 그다음에 강남 부자 집값만 올려줄 거다. 뉴타운 모조리 해제하더니 또 다시 뭐 공급 다시 확대하는 거냐? 뭐 50층 재건축 이제 뭐 강남이 아니라 분당까지 확대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아직은 좀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런 반응들에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제 원포인트 코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는 뛰는 아파트 가격과 오르는 전세 가격 이것에 대한 대응인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하는 상승 기대 심리를 조금 매물 수요 억제 정책과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조금 잠재우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이미 발표된 수요 억제 정책, 대출 제한, 15억 이상, 9억 이상, 세금을 강화한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죠. 그 다음에 양도세, 증여세, 세무조사까지 동원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한 것은 공급 확대 정책인데 택지 개발, 용적률 상향,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이런 방향을 통해 가지고 조금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급 정책을 확대해가는 대책을 내세웠는데 부동산 정책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국민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그걸 좀 잡지 못한 것 아니냐.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속았다. 이런 반응들이 서민들한테서 계속 나오는 게 아마 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주택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서 집이 없다라는 것은 서러움과 사회인식상 조금 뭔가 빠져있다, 좀 뭔가 놓쳤다라고 하는 허전함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어떤 타임 레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그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구조도 원가만 생각하면 간단한데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강남에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프라이드 또는 교육, 교통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울려 가지고 나타난 프리미엄이 원가보다도 더 높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주택 가격의 그 시장 원리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원리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 저도 섣부르게 말하기가 좀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엉클조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경제금융, 그 다음에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오늘 말씀드린 뉴스나 금융상품 등 무엇이든지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사연 엉클조는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